네, 안녕하세요. 네. 30번 낱말 문제입니다. 네, 문맥상 낱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좀 맥락 읽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앞에부터 쭉 읽으면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해석이야 뭐 해설지 보시면 되고요. 요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왜 답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실 테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우리 필쌤 영어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왜 답이 되는지 맥락을 파악하면서 알게 되는 거.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요. 자, 청킹, 음악. 키워드 잡으셨죠? 자, if you had to encode it, 우리가 이 it은 바로 뮤직이죠, 뮤직. 우리가 음악을 had to encode it in our brain, note by note. 우리의 뇌에다가,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음표 하나하나씩 입력해 넣기 위해서는 인코드 입력하다, 암호화시키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입력한다 그러면 되죠. 네, 인코딩 한다 그러죠. 요즘에 뭐 코딩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건데, 네, 그 뜻입니다 이게. 하려고 한다, 해야 한다면 with struggle to make sense of anything more complex than the simplest children's song. 우리는 이거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단순한 아이들 노래 있죠? 아이들의 노래보다 조금이라도 더 anything more라고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인 거죠. 조금이라도 더 복잡한 것은 이해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표를 하나하나 여기가 지금 핵심인 거죠. 그죠? 우리 뇌에 넣는데, 그러니까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인코드는 뭐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요 단어가 특이한 단어니까 설명을 했지만, 이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요. 맥락을 읽을 때 if you had to encode it in our brain, note by note, 여기가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표 하나하나씩 우리 머릿속에다가 넣어야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해하는데 되게 애를 써야만 할 것이다. 요거보다 복잡한 거. 어린이 노래 같은 거 있죠. 동요라 그러면 되죠. 뭐 동요 같은 쉬운 동요보다 복잡한 거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맥락이 맞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 바이 노트는 청킹이랑 연결이 되죠. 그죠? 연결이 되죠. 네. 우리가 키워드 잡고 연결한다고 했는데 노트 바이 노트가 바로 청킹이랑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죠? 반대로 연결이 되죠. 청킹이라는 거는 음악에서 덩어리 짓기 그런 거니까 노트 바이 노트 음표 하나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음표 여러 개를 동시에 한 번에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하는 그런 건데, 노트 바이 노트는 한음 한음 이해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파도 솔 그럼 파도 솔 이렇게 파 하나 도 하나 솔 하나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반대의 뜻으로 연결이 되죠. 그죠? 이게 청킹이 음악 이해에 굉장히 좋은 거니까 청킹의 반대인 노트 바이 노트는 이 음악 이해에 나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죠. 그죠? 여기 스트러글은 요 위에 또랑 연결이 또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만 잘 읽었으면 두 번째 문장은 1번은 맞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키워드 잡고 연결하기. 자, of course 물론 most accomplished musician, 굉장히 성공한 음악가들은 can play compositions, 곡을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containing many thousands of notes, 수많은 음표들이 담겨 있는 entirely from memory. 기억해서 그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장면에서 이제 음악가들은 기억해서 외워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without a note out of place. 한 음도 틀리지 않고. without a note out of place 이렇게 나왔죠. 한 음도 out of place 하지 않고, out of place는 놓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이니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표 한 음도 틀리지 않고 외워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네는 그 외워서 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제 얘기해 줘야겠죠. 노트 바이 노트 하려고 그러면 외우기가 어려울 텐데,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 뮤지션들은 그걸 다 외우는 걸까? But this seemingly awesome accomplishment of recall, 이게 겉보기에는 대단한 무슨 떠올림, 외워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is made improbable, 불가능해졌습니다. by remembering the musical process. 음악의 과정을 기억함으로 해서 불가능해진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가능해진 겁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벌써 보면 여기서 말하는 this seemingly awesome accomplishments of recall이 메모리랑 같은 거예요. 외우기, memorizing. 요거 그대로 받아왔죠. 겉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과정을 기억해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해진 이유라고 해야지. 왜 불가능해진 이렇게 하면 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3번에서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자, 요 과정에 집중해서지. 자, 여기 꺾어 쓰기도 했는데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용상. 일단 정답은 나왔지만 우리는 해석은 계속 하면서 독해를 맥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Not the individual notes as such. 그 각각의 음을 그만큼 기억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 각각의 음 쪽이 X고요. 프로세스 쪽이 동그라미인 겁니다. 그래서 음악적 과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핵심 다 됐죠, 그죠? 음악적 과정을 기억하는 게 바로 청킹이라는 거고요. 인디비주얼 노트를 기억하는 게 바로 노트 바이 노트 하는 거겠죠? 그죠? 네. If you ask a pianist, 당신이 만약에 피아니스트한테 모차르트 소나타를 41번 마디에서 시작해라 라고 부탁을 한다면 아마도 그는 머릿속으로 그거를 음악을 처음부터 reaching that bar, 그 바에 이르기까지 기억해야만 됐을 거예요. 자, 요거 멘털리 머릿속으로 한다는 요 말이죠. 네. The score, 여기서 말하는 지금 묘사하는 거죠. replay, 머릿속으로 replay the music from the start until reaching that bar 하는 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 장면이 뭐냐면 바로 그 과정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청킹이에요. 그죠? 음악의 과정을 기억하고, 음악의 그 어떤 맥락을 기억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The score is not simply laid out in a mind. 악보가 그의 머릿속에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To be read from any random point. 그러므로 어디 아무 임의의 포인트에서 그것을 읽어볼 수가,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앞에 여기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앞에 not이 나와 있고 거기에 붙어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 투부정사는 뒤집어서 부정으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앞에랑 뒤에가 이렇게 딱 부딪히게 돼요. 아셨죠? It's rather like describing how you drive to work. 요것은 마치 이제 당신이 이제 일하러 가는 거를 그걸 묘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거 would rather, would rather 차라리 이런 편이다, 오히려 이런 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쪽을 묘사하는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You don't simply recite the names of roads as an abstract list. 당신은 여기에서 그냥 길 이름을 막 말해서 그냥 추상적인 리스트로다가 그거를 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은 have to construct your route. 루트를 by mentally retracing it. 머릿속으로 그걸 쫓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루트를 따라갈 수 있도록 구축을 해두어야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음악가의 얘기를 이제 음악가들이 어떻게 그 음악을 한음도 빠짐없이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가. 물론 여기서 답은 다 줬어요. 음악적 프로세스를 기억해서 그런다. 그들은 음악의 과정을 41번째 마디 연주해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쭉 연주해서 아, 이게 41번째 마디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네, 여기에서 한 요 얘기를 요번에는 여기에 빗대어서 우리 음악가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운전해서 어디 가는 길, 어디 찾아가는 길을 묘사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가에 빗대어서 좀 음악을 연주하는 거를 얘기해 준 거죠. 그죠? 여기 장면이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 얘기를 잠깐 한 다음에 when musicians make a mistake during rehearsal, 음악가가 이제 리허설 중에 실수를 하게 되면 they wind back to the start of a musical phrase. 그 음악적인 구절의 앞부분으로 샥 감아서 돌아갑니다. Let's take it from the second verse. 야, 그거 우리 두 번째 버스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버스부터 다시 하자. 요거는 마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Before restarting. 시작하기 전에. 그죠? 요거 세컨드 버스는 뭐 두 번째 곡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거죠. 여기로부터 기억을 한다는 요 말이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도 청킹과 관련되어 있고 프로세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음악적인 뭐 배경 지식이 없다면 아 그냥 그러겠거니 하시면 돼요. 네, 보면은 뭐 그 수능 영어 요거 독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에 시간을 쏟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배경 지식 알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 글을 읽나요? 아니면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 새로운 글을 읽나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글을 읽으실 때 배경 지식을 미리 갖고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배경 지식을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경 지식을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답을 내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게 배경 지식은 없지만 얘가 걔를 지칭하는 걸 알아보실 줄 아시면 됩니다. 네.
고 기술을 갖추시면 돼요. 네. 필쌤 영어는, 필쌤 영어의 시그니처는 맥락 독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맥락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좀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해봤는데요. 너무 빠르게 말을 하니까 영상이 너무 짧게 나오고, 어, 그럴 것 같아서 좀 이해 안 좋지 않을까? 이래서 천천히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3번에서 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요. 실전에서 만약에 만나셨다면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그냥 끝내세요. 절반만 읽으시면 되죠. 네. 뭐 뒤에 뭐 또 궁금해서 뭐 읽어볼 필요는 없죠. 그죠?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합니까? 글 읽는 건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재미로 책도 읽는데 뭐 요 영어 글 읽는 거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맥락 읽기, 키워드 잡고 연결하고. 자, 요거 계속 끊임없이 훈련해 주시고요. 요게 잘 안 되거나 좀 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구문 분석에서 뭐 막힘이 있다거나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